네, 지금 속보가 떴네요. 무슨 속보? 그 양도세 기준, 대주주 기준, 네. 요 50억으로 유지하겠다. 유지하겠다고 속보 떴습니까? 네, 그래서 요거는 뭐 우리 시장에 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그다음에 자사주 의무소각 이런 것까지 또 진행이 돼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사실 그게 진짜 중요한 거긴 한데 여튼 뭐 워낙 많은 분들이 요 50억 요거에 좀 관심들을 가지셨으니까 일단 요거는 정부가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방향을 잡았고요. 우리 박병창 이사님 모셔서 오늘 시장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유, 구윤철. 그래도 어쨌든 요거가 뭐 우리 시장에 진짜 실질적으로 매우 영향이 큰 뭐 이런 건 아닐 수 있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의 심리에는 영향을 좀 주겠죠. 50억 유지한다는 게. 지금 연말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4분기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 내용이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제 악재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악재 해소에 대해서 시장이 반영을 했고 일단 안도하는 부분이 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실질적이다, 그 파급 효과가 다른 게 더 중요한 게 많다라고 하지만 단기적으로 수급적으로는 그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뭐 과소평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사실 이 10억, 50억은 약간 그래도 시가총액이 작은 주식들에 해당할 가능성이 좀 높잖아요. 네. 실질적인 그 수급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그것 때문에 뭐 산다라는 개념보다는요. 예를 들어서 보통 이런 경우에는 그 해에 가장 핫 이슈였던 주도주였던 종목들이 몇 배씩 뜬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은 사실 그 꽤 큰 금액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뭐 제 주변에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뭐 한 종목 100억 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걸 팔았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걸 팔았을 때 그러면은 그걸 팔고 내려올 때 후속으로 뒤에 매수하는 매수세가 강하면 유동성이 풍부해서 그렇다면요, 지금 미국처럼 그렇다면 뭐 크게 영향이 없을 수는 있겠지만은 매수세가 그렇게 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 팔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그런 종목에 매도가 나오면 단기간에 급락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해소됐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요거 이제 그러니까 반영이 이미 된 건가 아니면 더 반영할 수 있나? 반영은 어느 정도 다 됐다고 봐야죠. 그런가요? 50억으로? 그때 그 지난주 목요일 날 얘기로 하긴 그런가? 거의 대부분 반영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50억 유지하겠다. 요 이후에 이제 더 갈 게 있는지가 궁금하잖아요. 근데 만약 여기서 아니야 10억이야 그럼 이제 폭락이고 50억이야 그럼 유지고 이렇게 될지 아니면 10억이야 그럼 유지고 50억이야 그럼 오케이 뭐 이러면서 가는가 했더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목별로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가요? 종목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그 조방원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게 주춤거렸잖아요. 그런 걸 꽤 갖고 있었는데 매물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었는데 뭐 매물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의 우려가 해소가 됐다. 그러면 그러면 이쪽에서 계속 플레이를 좀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할 수가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장 이야기 본격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미국은 지난주에 금요일은 그냥 혼재 상태였는데 전반적으로는 지난주 금요일날 3대 지수가 모두 신고가를 형성하는 강세를 보였죠. 차트를 보면 S&P 500의 차트입니다. 4월에 급락한 거 빼놓고 지금 5개월 연속 상승하면서 신고 지수를 경신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특히 지금은 금리 인하를 반영하고 있는 거죠. 지지난주에 고용보고서가 둔화되면서 쇼크 얘기를 좀 하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CPI가 높게 나왔습니다. 헤드라인이 2.9%, 코어가 3.1%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지난주 중에 이것을 금리 인하 기대만 보고 갈 수 있느냐 아니면 경기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논쟁이 좀 있긴 했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금리 인하 기대 단기적으로 이게 먼저지 않습니까? 경기의 부분은 천천히잖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금리 인하 부분들을 이제 먼저 반영을 좀 하면서 시장은 역사적 신고가를 내면서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사실 전반적으로 다 올라간 게 아니고요. 사실은 길쭉 위주로 올라간 겁니다. AI 기반 성장의 고점 무료에서
확장기대로 전환이 됐고 지난주에 제가 이걸 자세히 이틀에 걸쳐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순서적으로 보면 구글, 브로드컴, 오라클, 네비오스, 코이브, 뭐 ARM, 마이크로 순차적으로 오르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냈어요. 지난주 금요일에도 마이크로는 4.4%나 올랐고요. 그리고 테슬라도 7% 올랐는데 테슬라는 오늘 뉴스를 말씀드릴 텐데 이제 새로운 뉴스가 좀 하나가 있었고요. 네. 예, 가만히 보시면 이제 돌아가면서 움직이는 이제 미국 시장이 그런 움직임을 보이죠. 그 와중에 길주가 다시 강세를 보이는 특징을 보였고요. 지금 설명드리는 게 어떤 거냐면 차트를 보면 딱 아십니다. 엔비디아도 지난주에 꽤 올랐습니다. 양보 올라면서 올라서 AI의 그 기본이 이제 엔비디아 GPU를 가지고 클라우드에서 서비스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쪽이 좋다는 얘기를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좋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엔비디아 반등을 했지만 엔비디아가 이게 주봉입니다. 1, 2, 3, 4 한 4주 동안 주춤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꺾여 내려오는 모습을 나타냈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주봉인데 이건 마이크론이에요. 마이크론의 주봉은 이렇게 지난주에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의 변화가 생겼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고 지금 어떤 변화가 생겼냐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고 이게 우리 시장에 그대로 온기가 확산이 되면서 SK하이닉스가 지난주에 20% 이상 상승을 했죠. 그리고 삼성전자도 약 7% 상승을 하면서 우리 시장이 올라가는데 상당 부분 영향을 많이 주었다. 그렇게 볼 수가 좀 있겠습니다. 미국 시장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이런 거예요. AI 관련 기업들의 수급이 이제 강세가 확산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서 지난주 거 제가 일부러 적어와 봤는데요. 오라클이 고점이 48%였고 주간입니다. 종가로 25% 올랐고요. 브로드컴은 7.4%. 이게는 직전주에 12% 올랐으니까 20% 오른 거예요. 네. ARM이 9%, 이노데이터가 43%, 코이브가 25%, 네비오스가 38%. 이거 다 하나하나 지난주에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6.4% 올랐고요. 마이크론이 20% 가까이 올랐고 아이언큐 33% 올랐고 테슬라도 12% 올랐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수급이 다른 쪽으로 좀 확산되는, 즉 AI의 클라우드 기업으로 확산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었다. 그러니까 요즘 이제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1등주가 아니 2등주가 강한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다. 네. 이런 모습을 드렸고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뭐 설명을 좀 다 드렸으니까 이건 넘어가기로 하고요. 지금 뭘 설명드리려고 이렇게 했냐면 지난주에 얘들이 오른 거는 이제 우리가 인지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 주에 금리 인하를 반영하면서 시장이 신고가 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17일 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목요일 날 새벽인 것 같은데 그날 이제 FOMC 결과가 나오고 파월의 기자회견과 점도표가 나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BOJ 금리 결정이 있는데요. 요거 이제 현지 날짜이기 때문에 17일인 거고, 19일인 거고요. 그런데 요번에 이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25p 금리 인하 했다. 이게 호재일까? 반영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25p 금리 인상은 호재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반영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파월의 기자회견에서 어떤 언급이 나올 거냐. 그러니까 경기 위축과 둔화 쪽으로 무게감이 실릴 거냐. 네. 아니면 뭐 소위 맨날 얘기하는 보험적, 보험적으로 선행적으로 금리 인하를 이제 해나가야 된다라고 굉장히 온화하게 얘기를 할 거냐. 이제 이 부분이 시장에서 관심거리인 거고 그리고 점도표입니다. 점도표를 이제 예를 들어서 너무 급격하게 아래로 다 내려갔다. 네. 그러면 경기 걱정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이 이제 반영을 할 건데, 근데 제 생각에는 워낙에 예전과 다르게 예전에도 뭐 많이 사전에 공개가 많이 됐지만 이번에는 어떻게 할 것이라는 대충의 짐작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시장이. 그래서 아주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왜 이 설명을 좀 드리냐면은 일부 그 IB에서 이것을 반영하면서 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벤트가 종료되면서 차익 매물이 나오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좀 있어요. 근데 그 차익 매물이 나오는 거는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현실이라면 파월의 기자회견에서 파월 의장이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차익 매물이 덜 나오냐 더 나오냐 이런 정도 차이가 되지 않을까. 네. 이번 주에는 뭐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5개월 연속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안 좋다는 8월도 떴고 네. 안 좋다는 9월도 뜨고 있고 네. 뭐 그러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시장에서 빌미가 있으면 차익 실현 매물이 조금씩 나올 수 있는 분위기는 좀 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장이 7월 11일부터 무려 8주간 박스권에 있었는데 그 박스권을 지난주에 돌파를 했는데
돌파를 엄청난 속도로 했습니다. 코스피가 5.9% 올랐고 코스닥이 1.8% 올랐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수급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개인들이 7.6조 팔았습니다. 보면은 이런 것 같아요. 올라갈 때 팬데믹 이후에 네. 올라갈 때 매수가 한 40조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때 그 밑에서부터 올라갈 때. 네. 근데 지금 일주일간 7.6조 판다는 거는 올라갈 때 막 따라 산 것처럼 이번에는 반대로 올라가면서 계속 막 하는 속도가 더 세지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외국인들이 약 4.3조 순 매수를 했고요. 기관들이 3.2조 정도 순 매수했는데 금융투자가 3.5조를 매도했어요. 이 얘기를 굳이 제가 나눠서 항상 설명드리는 것은 지난주에 선물 옵션 동시만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물이 저평가되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선물과 연계된 매수도 상당 부분 지난주에 보탬이 됐다라는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오늘 말고 내일부터 외국인들의 수급 그리고 금융투자의 수급이 선물옵션 동시 만기와 연계되지 않은 실질적인 매수 수급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는 거고요. 9월 5일 날 종가가 3,205포인트거든요. 지지난주 금요일이에요. 지난주 금요일에 3,395포인트라서 190포인트가 뜬 거예요. 그러니까 딱 돌파하자마자 그냥 조금씩 돌파한 게 아니라 그냥 한 번에 돌파해버리면서 네. 역사적 신호가 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고요. 굉장히 좋은 지난 한 주였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하루만 해도요. 개인들이 2.2조 정도 팔았는데 그러니까 신고지수 나면서 파는 겁니다. 그리고 신고지수를 누가 만들었느냐? 외국인들이 1.5조 정도 순매수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 반도체를 샀고요. 그리고 그 부분 수급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2차 전지도 금요일 날 좀 들어오는 모습을 나타냈어요. 그래서 엔캠 12% 오르고 LNF 3% 올라오고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요. 반도체 중심으로 샀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삼성전자 2.7% 올랐고 주간으로 8.5% 올랐고요. SK하이닉스는 지난주 금요일 날 7% 올랐습니다. 주간으로 20% 올랐고요. 그리고 지난 주간에 증권주도 20%, 키움증권도 20% 오르는 모습을 나타냈고, 그러니까 반도체 종목들 중에 전공정 장비들이 가장 강한 그런 모습을 특징을 좀 보였고요. 농심도 지난주에도 연속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부근에 지금 와 있는 상황인 거고요. 6.9% 올랐고, 농심 오르면서 오뚜기도 좀 따라 올라오더라고요. 네. 네, 같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는데, 그것도 좀 이따 뉴스에 좀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이것도 같이요. 박스권으로 있다가 돌파하면서 이거 일봉입니다. 코스피 일봉. 지난주 연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주간으로 장대 양봉을 내면서 이제 돌파했다는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돌파를 할 때는 이렇게 돌파하지 못하고 조금씩 올라가면 다시 내려올 수 있다는 설명을 계속 드리고 있잖아요. 네. 근데 다행스럽게 그냥 한 방에 다 돌파해버려서 상당히 이 다시 밑으로 가기에는 진짜 악재가 나와야 돼요. 이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 맨날 보여드렸던 월봉에서 역사적 신고지수를 돌파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사적 신고지수를 돌파했기 때문에 이제는 순환하면서 종목 찾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를 제일 많이 샀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SK하이닉스의 주봉입니다. 이야. 역사적 신고가를 내면서 사실 꽤 고점 찍고 30만 원을 찍고 25만 원까지 꽤 오랫동안 밑에 있었어요. 밑으로 내려오는 걸 모습을 있었는데 그냥 지수 올라가면서 한 번에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네. 그리고 이건 삼성전자입니다. 똑같은 주봉이거든요. 네. 이건 SK하이닉스는 신고 가격이고요. 삼성전자는 저쪽에 96,800원이 2021년도에 2021년도죠. 21년도에 예. 있었고요. 그리고 작년의 고점이 86,700원에 한 번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하단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지금 보고서들을 보면은 삼성전자의 타겟 프라이스를 85,000원, 9만 원이 제일 많아요. 지금 보시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되게 답답하고 물론 이유도 있죠. 지금 뭐 SK하이닉스가 새로운 신규 HBM4 퀄테스트 통과해가지고 양산한다는 얘기도 있고 이익도 그쪽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런 분명히 뭐 이유가 분명히 있긴 한데 얘가 삼성전자는 이 밑에 하단에서 지금 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소위 커비드 핸들 만들면서 올라가고 있어서 85,000원, 9만 원 요 사이가 보이잖아요. 이게 차트 시트는 이걸 이제 보면서 원래 하는데 네. 여기서 멈출 것이냐 이쯤 가면은 그럼 또 다시 그 상황에 대해서 뭐 목표 주가 변화를 막 하면서 또 그 위로 올리느냐는 지금은 없어요. 그게
그 지금은 그게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얘가 좀 약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게 분위기가 바뀌어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또 다른 상황이 좀 될 수 있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이 시황에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네.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을 설명을 좀 드리면 뭐 인지하시다시피 외국인이 다시 들어왔기 때문에 올라간 부분이 있고 지난주에는 동시만기 영향이 있었다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상법과 세제 정책에 대한 기대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난 주말에 나온 IB들 보고서에서 몇 개만 적어왔는데요. 칸이 없어갖고 몇 개만 적어왔는데 JP모건에서는 아시아 비중 확대를 보고서가 나왔고요. 그중에 한국을 최우선으로 본다. 향후 6에서 12개월 정도는 아시아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일 것이라는 보고서가 나왔고요. CLSA는 코스피가 약 30% 정도 상승 여력이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배당세율을 인하한다면 이게 주춤하지 않고 바로 4,500포인트까지도 본다. 이렇게 4,500이요. 예, 그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티그룹에서는 정책 모멘텀을 가속화되는 상황에 있다. 국가성장펀드, 대주주요건 유지, 자산 소각 이런 것들 얘기를 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좀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도 가만히 보시면 이 얘기가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근데 2달 동안 시장이 주춤거리니까 이 얘기가 또 안 나타났잖아요. 보도에. 네. 그러다가 돌파하니까 또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런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시장이 외부 환경에 의해서 시장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 외부 환경에 대해서 보도가 나오는 것도 있지만 네. 보도라는 게 원래 있었던 것들이 시장 상황이 바뀌면서 거기에 맞춰서 나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네. 지금의 이 상황은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부분도 좀 말씀드려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는 이게 없었던 게 나온 얘기들이 아니라는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시장의 과정 단계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들보다도요. 전에 지금 잊어버렸는데 올해 연말에 신고우 지수는 날 것 같고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 한 3,200에서 3,600 정도까지 사이에 있지 않겠냐라고 어디서 IB에서 한번 그렇게 나온 거 제가 쭉 한번 읽어드린 기억이 있는데 그게 가장 저는 공감이 되고 합리적인 네. 그런 게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정도 지금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동시만기 때 수급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다시 이제 12월물로 만들어 가거든요. 네. 그 사이에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어떤지 좀 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뜬 거에는 동시만기 영향도 상당히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보면 지난주에 상승폭이 5.9%잖아요. 이렇게 뭐 이번 주도 막 뜬다. 이렇게까지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보다는 그래서 이제 종목으로 막 가는 거죠. 지금은 이제 반도체가 제일 셌었지 않습니까? 네. 반도체에 아직 못 간 애들 막 찾기 하고 그리고 반면에 지난주 금요일 날 보면은 조선하고 방사는 그렇게 약하지는 않았는데 원자력하고 기계 쪽은 약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쪽에 매수가 들어가면서 다른 쪽이 좀 약해졌잖아요. 네. 그러면 얘네들로 다시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도 좀 있어요, 사실은. 네, 그런 흐름으로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섹터별 수급의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렇게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뉴스는 참 어려운 얘기인데 그래도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지난주 목요일 날 이재명 대통령 100일 기자회견에서 한미 무역 협상이 앞으로도 한참 더 협상해야 되고 좋은 사인을 해야 되지만 이익이 되지 않은데 사인을 하기가 좀 어렵다. 최소한의 합리적인 사인을 하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어떤 이면 합의도 하지 않을 것이며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는다. 합리성과 공정성을 벗어난 협상을 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주말에 러트닉 장관이 미국 상무부에서 한국 무역협정의 수용을 하거나 아니면 이번에 수용하지 않으면 관세 더 내야 된다. 과거로 돌아가서 막 이렇게 좀 협박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이번에 유연함이 없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고 지금 우리를 제일 화나게 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우리가 거기다 공장 줘놓고 네. 그 손익 BEP 될 때까지는 5대5로 나누다가 네. BEP 넘어가면 미국이 90% 가져가고 우리는 그렇죠. 10%만 가져간다. 그 얘기는 우리 돈으로 지어놓고 BEP 될 때까지는 서로 있다가 BEP 지나가고 나서 실제로 이익 나는 순간에는 10%만 가져가라는 거는 니네 그냥 나가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거와 또 비슷하게 두 번째는 이거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인 숙련된 기술자들이 들어와서 미국을 훈련시키고 다시 돌아가라.
이거를 이 원칙을 이번에 통과시키겠다. 미국 상무장관이 그렇게 얘기 좀 하고 있는 거라서 네. 우리하고 지금 좀 서로 다른 내용들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에 갔다가 어제 돌아왔어요. 네. 돌아왔는데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했는데 협의 진행 중이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요. 대통령실에서는 새로운 조건을 제시하면서 균형을 맞춰가는 중이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있고 그 와중에 이제 통화수합 얘기도 지금 있는 네. 상황인 거고 뭐 그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만치 않고 이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무제한 통화 수합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좀 있나요, 미국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받아들여도 되지 않을까요? 미국의 입장에서 일본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통화 수합을 하지 않습니까? 네. 일정 금액의 네네네네. 상황마다 하지 않습니까? 네. 그 동안은 별 문제 없었고 우리가 또 우방국이고 그만큼 또 무역에서 많은 것도 하고 있고 서로 네. 관계성을 따지면은 우리가 그걸 요구하는 게 무리한 요구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글쎄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좀 생각을 좀 그렇습니까? 하거든요. 네, 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2026년 내년 국방 예산을 9,250억 달러, 어마어마합니다. 의회 승인 통과가 됐다고 합니다. 대만 지원의 10억 달러를 굉장히 많은 금액으로 이번에 책정을 좀 했고요. 그리고 그거보다도 그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려고 가져왔는데요. 중국의 주요 기술, 화학, 광학, 히토류 의존도를 감축하기 위해서 돈을 쓰고 중국산 태양광 컴퓨터 프린터, 라이다 시스템을 구매 금지. 그럼 다른 데 돈을 더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이 예산에 이런 게 다 들어갔다는 표현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피치가 프랑스 신용등급을 AA-에서 A+로 하향했습니다. 등급점은 안정적으로 좀 했고요. 근데 프랑스의 상황에서 요걸 지금 시장에서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선반영하면서 채권 시장에 영향을 줬거든요. 네.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는데 그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유를 설명했는데 이 이유가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서. 네. 재정 건전성 역량 약화의 이유로 등급을 하향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제가 경험적으로 볼 때는요, 이 등급 하향할 때 재정 건전성 악화, 뭐 뚜렷 그러니까 확실하게 네. 선언적으로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네. 이거 뭐냐면 재정 건전성 역량 약화라는 거는 너네 정치권 때문에 정치적 노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어? 라고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좀 약하다는 표현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 크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너네 정치적 노조 때문에 이거 지금 극복할 수 있겠어? 라는 그런 네. 문제 제기를 좀 한 걸로 좀 보여집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테슬라가 이틀 동안 급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고 지난 저점이 $300였는데 테슬라 꽤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그 중에 이제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올랐던 내용 중에 일론 머스크가 에너지 저장 사업인 그 메가블록을 공개했다는 내용들이 화두가 됐습니다. 차세대 메가팩을 포함해서 건설 비용 23% 절감, 설치 속도는 40% 향상시킬 수 있는 메가블록을 에너지 저장 사업입니다. 확장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직접 메가블록이 차세대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 좀 하고 있어서 소위 이쪽의 부분에 또 관련된 종목들이 꽤 있어서 이걸 좀 뉴스를 좀 가져왔고요. 애플은 뭐 급락하고 이런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뭐 애플이 뭐 좀 요번에 아이폰 17 발표하고 나서 좀 그날 하루 빠졌다가 또 반등 약간 하고 그런 모습이었는데 일단 애플에 대해서는요.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AI 경쟁력에 의문을 가지면서 월가 투자 의견이 5년 만에 최저, 즉 애플 투자 의견이 5점 만점에 3.9점, 매수 의견 비율이 55%. 보통 그 빅테크들의 매수 의견 비율이 90%가 다 넘습니다. 95%, 막 90%가 넘어요. 엄청 낮은 거네요. 근데 애플은 매수 의견 비율이 그러니까 반이 매수고 반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투자 의견은 상당히 좀 낮은 그런 상태에 있고 그런 와중에 에어가 지금 중국에서 네. 판매 이제 승인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이제 보류 중에서 지금 이제 승인 되겠죠 결국은. 네. 그래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애플은 이제 그 부분보다도 전체적으로 애플이 신제품 나오고 나서 또 다시 그 좀 오르다가 좀 주춤하고 오르다 주춤하는 이유는 전부 다 AI 경쟁력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것은 나올 때마다 저도 개인적인 의구심인데요.
애플이 못할까? 안 하는 거 아닌가? 왜 안 하는지가 되게 궁금해. AI 관련해서. 네. 어마어마한 자금력이 있고 네. 그래서 뭐 M&A 하고 아니면 뭐 기능을 넣거나 뭐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근데 애플이 계속 나올 때마다 이건 뭐 최고 경영자들의 선택이겠죠. 네. 선택이겠죠. AI 기능에 대한 향상된 기능에 대해서 발표해서 공격적으로 내놓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이 뭐 주가가 막 빠지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네. 결국은 그게 보탬 그 플러스 알파가 되면은 상당히 좋을 텐데 그런 걸 내놓지 않아요. 어떤 전략적 또는 정책적 결정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애플에서는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애플 같은 경우가 어쨌든 이제 AI를 뭘 하려면 예. 물론 이제 자체 내부에서 뭔가를 할 수도 있지만 보통 이제 좀 AI 잘하는 회사들과 뭔가 하거나 이런 경우가 예. 다른 회사들은 많잖아요. 예. 근데 애플은 워낙 좀 뭐랄까 이게 좀 폐쇄적이라고 그래야 되나?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른 회사한테 뭐 이렇게 조인트로 뭘 네네. 해갖고 그 자신들의 뭐 데이터나 뭐 기술 네. 같은 게 나가는 것 자체를 굉장히 싫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나. 그렇죠. 여태까지는 그 얘기를 계속 했었죠. 예. 보안 문제, 그리고 뭐 애플 내에서 구축하는 문제, 그리고 애플 스스로 이 부분도 예를 들어서 LLM도 애플 자체적으로 구축,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 네.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현재 많이 지난 상태에서도 아직 나오지 않고 있어서 혹시 뭘 하고 있나? 우리만 모르는 건가? 예. 거기까지 그런 의구심이 생긴다 정도까지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반도체와 그 관련된 뉴스들이 이제 몇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마이크론이 곧 20에서 30% 정도 가격 인상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력 제품인 DDR4에서부터 LPDDR5까지 제품의 견적을 일시적으로 다 중단했다고 합니다. 기존의 고객과의 가격 합의도 전부 취소. 회사 측에서 고객 수요 예측 결과 큰 폭의 공급 부족을 확인했고 그래서 모든 제품의 견적을 중단하고 조정 후에 다시 가격을 책정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많이 떴겠죠. 저래도 돼요, 근데 기존에 합의했던 거 그냥 나 못해 좀 더 비싸게 팔래. 그러니까요. 되는구나.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SK 하이닉스가 지난주에 20% 상승을 했는데 HBM4 첫 양산 준비를 완료했다는 내용이 좀 나오고 있고요. 대역폭이 2배로 증가됐고 전력 효율도 40% 향상했다고 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AI 서비스 성능은 69% 상승하고 그리고 뭐 전력 비용 절감하고 이런 얘기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HBM4 얘기들이 이제 HBM3 얘기들은 이제 뒷얘기가 됐어요. 네. 이제 앞으로 HBM4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있고요. 그리고 아까 공 기자님 말씀 잠깐 주셨던 자세히 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낸드 플래시의 결과적인 시장의 해석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낸드 중심의 레거시 메모리가 강세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강세가 나타났느냐? AI 수요로 인해 HBM이 성장했고요. 그래서 HDD의 온기가 낸드 산업 확장되고 있다는 상황인데 그 상황을 설명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AI 시대에서 소외되었던 낸드 섹터는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 부담이 없이 새로운 기회를 맞이했다. 이렇게 좀 해석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 시장의 상당 부분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9번 뉴스도 우리한테 좀 기회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이 오늘 저녁에 이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이걸 어떻게 반영할지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저전력 디램 모듈 소캠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이거 발표한 지 벌써 수개월 됐습니다. 그랬는데 길종 문제가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소캠 프로젝트를 다 백지화하고 소캠 2로 다시 이 프로젝트를 새롭게 추진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이제 LPDDR6 탑재를 하고 그래서 메모리 3사의 현재 샘플 테스트 중이라는 요 보도가 좀 나와 있거든요. 전자신문을 통해서 나왔는데 외신 보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소캠 1에 마이크론이 그 테스트를 통과했어요. 우리는 아직 안 된 상태고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만 통과되고 우리는 아직 지금 샘플 테스트 중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거 스톱시키고 처음부터 다시 하자. 그래가지고 이 메모리 3사가 삼성, 마이크론, SK 하이닉스예요. 샘플 테스트를 다시 해가지고 소캠 2로 다시 해가지고 올해 연말까지 해서 내년에 출시를 하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한테도 기회가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아까 제가 농심 올랐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오뚜기도 좀 올랐는데
9월에 라면 수출 요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설명드렸는데요. 9월에 10일까지의 라면 수출 금액이 41% 증가했고요. 그중에 삼양식품 비중이 66.4%로 갑니다. 당연히 뭐 삼양식품이 역사 신고가 내면서 네. 경신하면서 다시 올라갔고요. 중국이 165% 증가했고 미국이 20% 증가했는데요. 밸류에이션이 상대적으로 조금 농심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보고서가 나와 있었는데 그 보고서를 떠나서 그 데모넌터스 콜라보레이션 있잖아요. 네. 요게 시장에서 관심을 되게 많이 갖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 부분은 관세하고도 좀 영향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농심의 대형 미국 현지 그 공장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서 한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오뚜기는 왜 올랐나? 라면이 전체적으로 다 좋아졌으니까 따라 올랐나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요거 젊은 친구들한테 물어봤더니 네. 거기 나오는 거 누가 보더라도 이런 얘기 하면 되나? 왜요? 누가 보더라도 그건 오뚜기 거라면서요. 아 그래요? 젊은 친구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름은 약간 하나는. 농심 신라면 이름이랑 비슷한데 네. 그 제품의 모양 디자인은 네. 오뚜기 진라면이랑 비슷하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오뚜기가 그걸 못하고 농심이 콜라보레이션을 바로 먼저 시작을 한 거예요. 아. 그래서 오뚜기 놓쳤다. 이 젊은 친구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오뚜기도 같이 오르는 건가는 내가 모르겠는데 네. 오뚜기도 같이 오르면서 라면 쪽이 전체적으로 같이 올라가는 전에는 삼양식품을 올랐잖아요. 네. 지금은 그렇지 않고 농심하고 오뚜기가 같이 올라가고 또 뭐 김밥도 같이 올라가고 뭐 그런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김밥. 네. 근데 김밥이 들어보니까 한참 왜 막 냉동김밥 인기 많다가 네. 뭐 약간 좀 꺾인 것 같더라고요 한번. 네, 한번 꺾였다가 네. 또 요번에 요거 나오면서 또 한번 올랐다가 왜냐면 거기는 이런 거죠. 시장 마켓 사이즈. 네. 그만큼의 역량이 있느냐. 그만큼 그러니까 매출이 사이즈가 있어야지 매출이 계속 늘어날 거 아니에요. 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는 테마로 좀 보는 것 같고 이쪽은 테마를 이미 벗어나 있는 것 같아요. 좀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김밥은 바로 말아 먹어야 돼.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이제 말아서 먹어야 이걸. 거기는 그렇게 못하니까 네. 그런 거죠. 진출해야 아니, 됩니다. 말아 먹으면 걔네가 돈 벌잖아요. 현지에서 말아 먹으면 걔네가 돈 벌잖아요. 아. 우리한테 아무 도움이 안 된단 말이지. 뭐 그럴 수 있겠네. 근데 김밥은 그 냉동으로 가서 그 녹여서 먹으면 아무리 생각해도 맛이 있을 수가 없어. 김밥 전국이 좀 나가줘요. 근데 편의점에 김밥 엄청나게 많이 먹지 않나요? 많이 먹긴 하죠. 그러니까 그건 냉동 김밥이 아니잖아요. 그냥 아니에요. 저는 안 먹어서. 그래요? 아니, 그건 네. 이제 뭐 예를 들면 밤에 해갖고 이제 새벽에 딱 도착하는 그래서 그냥 하루 정도 이렇게 먹는 거라 그건 괜찮은데 그 냉동으로 가서 뭐 어디 렌즈 녹여 먹고 이러면 끝이지 뭐. 그냥 맛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 김밥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이 생겨가 난 그게 걱정이에요. 아유 김밥 뭐 하도 김밥 하길래 먹어봤더니 이 맛이야? 아유 됐다야 이럴까봐 두 번 다시 안 찾을까봐. 전 잘할 것 같은데. 저는 안 먹는 사람이지만 네. 그 보면은 왜 우리 즉석 냉동밥 있잖아요. 네. 냉동식품들 네. 진짜 좋지 않아요? 네, 좋죠. 네, 엄청 좋죠. 그런 기술이 있겠죠 김밥에도. 안 돼. 알겠습니다. LG 넥스원이 한국과 크로아티아 첫 국방장관 회담을 하면서 방산유류 국방협력 MOU를 한다는데 왜 LG 넥스원이 이 기사에 나왔냐면요. 크로아티아 로봇 기업 도킹 여기 뭐 하는 회사냐면은 지뢰 제거를 하는 로봇이 그 회사인데 LG 넥스원이 그 기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4세대 무인 지상 시스템 공동 개발한다라는 내용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엔 계속해서 그런 내용들이 좀 나와 있는데, 그래서 왜 이런 뉴스들이 좀 있나? 이거 지금 제가 이걸 안 지웠네요. 죄송합니다. 이거 안 지워서 한 페이지는 좀 빼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그걸 안 지웠고요. 왜 그랬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면은 여전히 지난주에 외국인들의 순매수를 봤더니 SK 하이닉스를 2조 원 샀고요, 삼성전자 1.6조 샀고요, 하나에어로 현대로톰 이런 방산 이런 쪽은 계속 사고 있어요. 이런 쪽은 좀 사고 있는 그런 상황을 좀 보여지고요. 근데 아무튼 뭐 그거 설명을 좀 드리겠고, 이 뉴스를 가지고 온 이유는요. 지난주 8일서부터 12일 일주일 동안 개인들이 7.6조 어마어마한 규모의 순매도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첫 번째, 그동안에 계속해서 고생해서 물려있던 거를 이제 매도하고 본전 또는 뭐 네. 조금 이익 난 상태에서 이제 정리해서 다시 보자, 시작을 다시 보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또는 여전히 그 동안에 이 우리 시장에서 2021년도에 들어와서 경험을 계속했지 않습니까? 이 경험상 볼 때
대규모 시장이 미국 시장에서 하는 게 맞구나라는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게 되셨고 그래서 팔아서 미국 시장에 지금이라도 미국에 그냥 안정적으로 어떤 종목을 네. 사서 가져가야 되는 게 맞겠다라는 수급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으로는 계속 여전히 미국 투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좀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인버스를 지난주에 어마어마하게 샀다라는 거예요. 인버스를요? 예, 코백스 200 선물 인버스 2배짜리를 2,900억 정도 샀고요. 코덱스 인버스도 약 700억 정도 매수를 했고요. 하나오션, 농심, 삼성 SDI 이런 것들을 좀 사서 상대적으로 여기는 손실이거나 상대적으로 좀 약했잖아요. 약한 쪽을 좀 사고 그리고 올라가는 쪽은 외국인들만 사고 그래서 외국인들이 수익이 상당히 좋은 단기적이지만 네.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서 또 이제 우리 신문 기사에서는 이런 게 기사거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기사거리 이런 좀 내놨는데 저는 뭐 우리 개인 투자자가 못했다 거꾸로 해서 잘 못했다 신문 기사는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우리 개인 투자들의 투자 형태를 보면은 최근에 보면은 빠진 날 샀다가 올라온 팔고 빠지는 날 샀다 이런 식으로 거래를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거래의 일환으로 지금 이제 이런 진행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요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지난주 목요일인가 금요일에 저 다음에 그 윤지호 센터장 왔을 때 경제평론가 나오셨어요. 그게 목요일인가 금요일인가 그랬죠. 네. 네. 그때 제가 이제 가면서 들었는데 이상하리만큼 조용하다. 네, 평온하다.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도 제 주변에 이 전업 투자자들이 의외로 되게 큰 규모로 합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개인 투자 입장에서는. 네. 뭐 몇백억씩 하는 사람도 있고 몇십억씩 하는 사람도 많아요.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저도 제가 일부러 물어보지 않았는데 주변의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 여의도에서 들어보니까 안 산다는 거예요, 이번에요. 그래요? 주식을 안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사는지에 서로 막 얘기를 하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도 지난주에. 네. 이번에 올라가는데 막 신고하고 올라가는데 안 산다는 거예요. 대체적인 의견은 뭐냐면요. 이미 먼저 딱 올라와서 최초에 사지 못해서 네. 또는 출발점에서 사지 못해서 올라간 상태에서 사려니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는 사람이 되게 많대요, 지금. 그런 게 되게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뚜렷하게 어떤 테마가 잡히거나 주도주가 딱 잡혀서 그쪽으로 원래 그 사람도 그렇게 거래하거든요. 네. 막 종목 막 금액이 크다고 막 널려놓지 않고 선택과 집중해서 막 집중해서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종목이 막 급등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일들이 이번엔 잘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 게 하나의 또 특징이고 그래서 의외로 또 지수가 역사적 신고 지수인데 뭐 뉴스나 신문 이렇게 보면은 또 그렇지도 않죠. 그래서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우리나라 내부적인 개인 투자들이 이번 상승 대열에 동참하거나 이번 상승에서 뭔가 좀 흥분해서 주식 투자를 해야겠다라는 게 안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시장이 더 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네. 사람들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의 생각은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에 2021년 이후에 개인 투자들의 봤더니 물론 미국으로 딴 데로 떠나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지수가 지금 이제 3,400 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뭐 이제 좀 쉬더라도 뭐 3,500 가든 600 가든 뭐 이런 식으로 되다가 다시 3,300, 200개 내려오면은 아마 되게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들어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네. 저는 시장이 일단 빨리 가야 돼요. 빨리 가서 그리고 나서 위에서 시장에서 계속 그 안에 박스권에 있던 그래야지 네. 수익률 개입이 벌어지면서 시장에 자금들이 막 들어올 수 있는 그냥 한 방에 삼성전자만 가지고 SK하이닉스만 가지고 가버리면은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그 수익률을 쫓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또 정프로의 그 냉동김밥 발언에 논란이 또 채팅창에서 일고 있습니다. 논란 메이커는 참 잘하시네요. 진짜 잘. 아니 근데 냉동 스파게티 맛있어요? 냉동 스파게티는 조금 이게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뭐 계속 먹다 보면 맛있을 수 있겠지. 네. 난 그거 맛없거든요. 혹은 뭐 냉동 스시 먹어봤어요? 아니요, 냉동 스시가 있어요? 아니 그 뭐 업계에서 있겠지 어딘가에. 나는 그 김밥만큼 사실 김밥이 되게 잘 쉬잖아요. 그렇죠.
그럼 빨리 만들어서 빨리 먹어야 되는 거지. 아침에 했다가 점심에만 먹어도 약간 날 더운 날은 약간 이거 냄새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난 얘는 무조건 신선으로 가야 된다. 이제 저는 입장인데 네. 그러나 또 이제 냉동 드시는 분들이 뭐 나는 뭐 괜찮다 이런 분들도 계셔서 요건 한번 제가 광고 나가는 동안 여러분의 댓글을 보면서 한번 판단을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냉동 피자 맛있어요? 냉동 피자 나는 별론데. 맛있는 사람도 있나? 와, 하여튼 박병창 이사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